자, 3,500억 달러 거짓말 외교. 이재명은요, 제2의 IMF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가짜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세계 외교의 중심인 뉴욕에 도착한 첫 장면부터 떠올려 봅시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이재명 첫 발언부터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위선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끝은 파탄입니다. 이재명식 외교는 이제 말로만 성과, 실용 외교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뭐냐? 외신과 미국 정계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외교 참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참사가 그냥 뭐 단순히 미국에 가서 잠깐 그런 일이 있었다 와가지고는 없던 일로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지닌 위험한 인식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에 국가 조직을 사적으로 개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직인 검찰 해체 목숨 걸고 덤비고 있죠. 정부 예산 편성권과 경제 정책 수립권을 모두 쥐고 있는 수포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까지 해체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기관은 손도 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스스로가 그 불투명한 체계에서 권력을 잡았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요, 자신이 잘못한 결과를 끊임없이 외부에 전가합니다. 한미 외교가 흔들리는 것도 미국 탓,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 모두가 남 탓이죠. 이번에 유엔 총회와 그리고 관세 협상, 투자 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패가 누구의 책임? 미국의 책임이다 랍니다. 심지어 비자 문제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는요, 보수 정치권의 이재명의 기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외교 거짓말, 경제 폭탄, 그리고 슬프게도 제2의 IMF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몰 준비했습니다. 청년 농가 지원 상품으로 난각번호 1번 계란입니다. 항생제 먹이지 않고 자연 방사로 키운 닭들이 낳은 달걀, 시중에 파는 달걀은요 난각번호 4번이고요. 1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중 판매가 잘 없죠.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고요. 제가 직접 꼼꼼하게 검수하고 추천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수확해서 농가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배송합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고 농가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 때리는 발언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안 해줘가지고 3,500억 달러 투자 못한다라는 이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외교 자살 행위죠. 원래 능력이 안 되는 새끼들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보면요 맨날 일본 탓하고 미국 탓하고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남 탓. 폴란드 방산 수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결과 좋다라고 보니까 지 탓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에이펙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 지들이 해놓고 결과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탓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찐따들이 이런 짓 잘합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요, 처음부터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현실 불가능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외화 보유고가요, 4,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70%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쏟아붓는다라는 무모한 도박, 이거 국부 유출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언론이 자꾸 3,500억 달러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있죠.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도 있죠. 그리고 다시 이 숙청과 혁명이라는 그 트럼프의 메시지에 놀라가지고 1,500억 달러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3,500억 달러부터 말해보면요. 문제는 약속의 전제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통화 스와프를 미끼로 삼았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그 어떤 실익도 못 챙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기축통화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원화를 찍어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미국이 한국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쓸 수 있냐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에 100%. 지금 기축통화가 뭡니까? 달러, 유럽연합에서는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죠? 그래서 파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리수로 밀어붙인 중국도 위안화가 있죠. 이게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가 뭐냐?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돈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를 높이 사서 믿고 사용하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해놓고 저는 통용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나라에서 돈 찍어가지고 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이런 경제 흐름 하나도 모른다라고 저는 100%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은요,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의 막대한 투자와 경제적 성의를 보였으니까 통화 스와프 정도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미국은 그런 거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뢰가 없는 외교 자체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징징거린다라고 해서 통화 스와프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기본을 망각한 셈법이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통화 스와프 거절 이후의 태도입니다. 당황하셨겠죠, 정부가. 근데 그 책임을 어디에 묻느냐? 이제 비자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이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반미 친중의 대표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요, 미국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가 진척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통화 스와프에 거절당하고 나니까 이제 비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환율 급등했습니다. 9월 25일 1,400원 찍었죠. 이게 단순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 그리고 시장의 신뢰성 상실이 만든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15일째입니다. 꾸준하게 미국의 보수 진영은요, 경고를 보내왔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분노와 미국 보수 진영의 외교적 경고를 깡그리 무시한 게 누구? 이재명이다. 미국 보수 진영은요, 이재명 정권의 외교 행보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기만적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시간 25일이네요. 팔로우 218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 보수 인플루언서죠.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글렌백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한국의 종교 탄압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트위터죠. X 계정에서 찰리 커크의 마지막 약속 중에 하나가 한국의 소년보 목사 구속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는데 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피격당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찰리 커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소년보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 커크가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하고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사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찰리 커크의 추모식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군중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우리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동북아 문제 전문가 고든창 나왔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요, 이재명 정부가 유엔에서 이란 제재 해제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자유진정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우원식이가 지난 중국의 전승절에 다녀왔죠. 이때 미국의 보수 언론지 난리 났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디도 그렇고 가디언지도 그렇고 폴리티코 등도 한국이 지금 자유진영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연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게이트웨이 펀디는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라고 했냐? 공산주의 인민재판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 의장, 이분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띡띡띡띡
여보세요 트럼프 하이 이런 관계다라는 거죠. 22일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한국이 지금 친중 노선을 걷고 있고 공산 독재로 기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요, 미국이 이 문제를 주요 외교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보고 미국이 뭔가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된 경고에도 이재명의 오만함은 변하지 않았죠. 그 대가는 오롯이 어떻게 국민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보도에서 드러나듯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을 관세 협상 완료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더 이상 외교적 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심하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협상 결과 충격적입니다. 일본과 EU는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12.5% 상승했죠. 그런데 한국은요, 0에서 25%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군에 비교해봤을 때 2배 가까이 관세 폭탄을 맞은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은 좀 더 기절할 노릇입니다. 30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가 예고되어 있죠. 이 모든 조치의 배경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서 그렇고요. 한국이 미국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정치적 논리 이런 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게 단순한 외교적 패배가 아니라 이제는 응징의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국민을 향한 쇼, 미국을 향한 거짓말, 국제사회를 향한 무능,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을 빠르게 IMF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신뢰, 그리고 일관되게 친미 노선으로 갔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 거절 위기를 넘겼고요. 오히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반미 이념에 젖은 정권이 들어 앉아가지고 지금 협상의 기본조차 모르고 요리 가면 거짓말, 조리 가면 거짓말,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재명의 재앙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분노는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불러온 경제 전쟁,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지는 것이고, 이제 미래 세대에게는 꿈도 희망도 박살내는 일이다라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 그러니까 현재 자유와 혁신당의 당대표 미국에 계십니다. 미 연방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에서요.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 세력이 지금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혈맹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이 무너지면 동맹이 무너지고 미국도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확대가 직결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일본이고 그 다음은 미국 대륙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중과 반복 운동,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힘이 붙인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성을 좀 이해하고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마가의 핵심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똑똑하죠. 황교안 대표는요, 미국 정치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정을 다 정리하고 황교안 대표를 만나려고 오기도 하죠. 자,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만남이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3,500억 달러 거짓말 외교, 이재명은요, 제2의 IMF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가짜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죠. 115일째 외치고 있는 똑같은 말, 뭐냐? 이재명은 탄핵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